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혼다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미국 지역 디자이너 취업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 소개입니다. 파트 1에서는 자기소개를 하고요. 또한 자동차 디자인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파트 2에서 미국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 좋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파트 4에서는 실제로 저희 취업 인터뷰 경험담을 사실감 있게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5에서는 미국 취업 시 필요한 비자 등의 정보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32살까지 디자인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다가 36살의 꿈을 이룬 늦가기 디자이너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걸어왔던 길을 소개하면서 해외 취업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사회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지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특히 디자인 분야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에서 디자이너의 활약을 보면 가슴이 종종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미술 전공 수업 강의를 수강하는 일탈도 해봤지만 곧 취업이라는 거대한 현실 속에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졸업 후 물류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해서 전국을 돌면서 꽤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서서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10년 뒤에도 과연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 물류연구소 연구원으로 팀을 옮기게 되었고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늦기 전에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디자인 분야에 한번 도전해보자. 학부 시절 현대자동차 터키 공장에서 인턴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생산된 수만 대 자동차들이 신흥 동유럽 시장을 개척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접목시켜 자동차 디자이너의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32살이 되던 해에 미국에 있는 College for Creative Studies라는 학교에 자동차 디자인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20대 초반 동기들과 경쟁을 하려니 정말 서글픈 일도 많았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감사하게도 36살의 나이에 자동차 디자이너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 졸업 후 약 석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은 다양한 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작업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1번은 얼마 전 공개된 2022년형 에큐라 제4세대 MDX SUV이고요. 2번은 2019년형 에큐라 New RDX Luxury Compact SUV 시트입니다. 3번은 RDX가 이번에 공개될 때 동료 디자이너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마지막 4번은 2016년 북미 자동차 오토쇼에 공개되었던 에큐라 프레지션 컨셉 모델의 시트 스타일링을 담당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자동차 디자이너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자동차 디자이너 취업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서 많은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선택의 범위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채용 문화의 함일성인데 국적, 성별, 종교, 나이를 불문하고 오로지 포트폴리오에 드러난 실력만으로 자동차 디자이너를 채용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의 선두주자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신기술 및 트렌드를 미래 자동차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디자인 인력은 약 7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전공자들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각종 인턴 경력이나 디자인, 경실의 입상 경력도 취업에 유리하겠죠?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응, 공감, 창조 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디자인은 트렌드 변화가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프로젝트가 많아서 팀원들과 협력을 즐기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제가 밑에 경쟁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써놨는데 자기 디자인이 당장에 뽑히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참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이런 과정의 반복이기 때문에 강한 멘탈도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디자이너 관련 인력은 크게 7가지입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는 주로 자동차 외부를 디자인하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주로 자동차의 내부를 디자인합니다. HMI and UI 디자이너는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Human Machine Interface와 User Interface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원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일이었지만 점차 세분화되면서 규모 있는 업체들은 HMI and UI 디자이너를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클레이 모델링 디자이너는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클레이 3D 모델로 구현시키고요. 디지털 모델링 디자이너는 클레이 3D 모델 스캔 데이터를 더욱 정교한 3D 디지털 모델링으로 변화시킵니다. 컬라인 트림 디자이너는 적당한 매터리얼과 컬러를 디자이너에게 제시하고요. 무엇보다 패키지 모델 디자이너는 고객이 안락하게 탑승할 수 있는 실내외 구조를 연구해서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각 디자이너의 역할에 따라 디자인 플랜, 디자인 크리에이션, 디자인 임프루브먼트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덕션 디자인 스튜디오는 실제 판매 차량을 목표로 하므로 고객 니즈, 차량 규정, 환경 법규 등의 조건들에 민감한 장기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합니다. 어드밴스 디자인 스튜디오는 미래 디자인 전략을 탐구하기 위한 컨셉 모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좀 더 자유분방하고 아티스트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서로 역할을 변경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들 간의 디자인 인력을 교류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리서치 스페셜리스트들이 컨셉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시작됩니다.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2D 디자인 스케치를 하면 클레이 모델링 디자이너들이 3D 모델로 만들고 그것을 스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모델링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실제 차량과 똑같이 마크업을 만들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실시하고요. 차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과정을 대략 5번가량 반복하면서 엔지니어들과 컬라인 트림 디자이너, HMI 디자이너들과 함께 최대한 오류를 잡아냅니다. 깊이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필수적이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스케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전역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중부 지역엔 빅3라고 불리는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고요. 최근에 전기 픽업 트럭으로 유명한 스타트업인 리비안도 이 지역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이외에도 북캘리포니아와 동부 지역에도 디자인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고요. 특히 남쪽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약 18개의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가 밀집해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역적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진과 같이 초현대적인 감성과 이국적 문화 감성이 강렬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4천만 명의 거대 소비시장은 웬만한 국가의 규모와 맞먹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2의 도시인 LA를 중심으로 약 1,3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지역은 1년 내내 따뜻해서 도로주행 테스트나 차량 촬영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영화, 미술, 음악 등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예술적인 영감을 얻을 만한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이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인 학교가 있어서 이 학교와 18개 디자인 스튜디오들 간의 산학 협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퇴근 후에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한 실력 있는 학생들을 회사에 추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취업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4가지 취업 준비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트폴리오가 첫째, 그 다음으로는 바로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력서의 첫 번째 조건은 5초 가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빠르게 훑어보는 5초 동안에 자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이기 때문에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을 같이 쓰면 아무래도 더 자연스럽겠죠? 디자이너 취업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유니크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고민하되 너무 튀지 않게 그리고 간결하게 편집을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작성인데요. 이력서 한 장에 나의 살아온 삶을 다 녹여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력서를 보완할 만한 차별화되고 디테일한 정보를 잘 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취업을 준비할 당시 사용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저희 전략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주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너무 밋밋하지만 않게 깔끔하게 만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과 각각의 대제목 앞에 네모들에만 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관계자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다볼 때 이 정도의 컬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항목들의 굵은 활자를 사용해서 가시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이력서들은 어워즈 부분들을 Activities와 Recognition 사이에 집어넣는데요. 저는 글로벌 자동차 시트 디자인 경시대회에서 우승했던 사실을 제일 어필하고 싶어서 회사 관계자가 이력서를 집어들었을 때 딱 눈과 맞출 만한 부분에 그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락 사이에 살짝 점선을 집어넣었더니 좀 더 정돈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세 가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로 디자인 경시대회 우승 경험이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두 번째로는 자동차 디자인 외에도 사회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이러한 지식들이 입사 이후에도 좋은 디자인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전의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이미 팀워크나 업무 적응력을 잘 습득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면접에 들어갈 때 한 가지 문서를 더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글뿐이어서 좀 더 시각적으로 눈길을 끌만한 문서를 하나만 더 만들자. 그래서 저희 글로벌 디자인 경시대회 우승 경력을 중심으로 총 2페이지에 걸쳐서 간단하게 내가 지원한 과정과 디자인 컨셉을 적고 그리고 작품 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경시대회 결과를 확인해 보니 페라리를 디자인한 레전드 디자이너 켄 오쿠야마 등 심사위원단들이 업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저의 작품을 심사하는 사진을 문서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는 마치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내 작품을 좋아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실제 면접 때도 면접위원이 이 사진을 보고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작품은 실제 모델로도 제작이 돼서 2013년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도 전시가 되었었는데요. 그 사실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모터쇼 로고와 트로피 사진을 집어넣어 최대한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자신을 차별되게 홍보할 수 있는 소스가 있다면 이처럼 제3의 문서를 만들어서 면접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다면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첫 표지 페이지를 정성껏 만드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후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표지를 만들어 흥미를 유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자법의 중요성인데요. 제가 이전에 학교 후배들로부터 포트폴리오 리뷰 부탁을 받은 적이 많았는데 100% 철자법이 정확한 포트폴리오가 거의 없더라고요. 조그마한 오류도 반드시 잡아내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취업 준비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완성 이후에는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에게 반드시 영문 철자법 및 문장 오류 검사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회사와 내 포트폴리오와의 연관성인데요.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한 프로젝트가 없고 새로 만들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다른 회사 브랜드 프로젝트라도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중요시하는 아이템이나 감성들을 썸네일 스케치나 설명으로 곳곳에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접 시에 내가 당신의 회사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 스케치나 렌더링을 더 돋보이게 하는 차별화된 레이아웃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킹할 때 세밀하게 분류해서 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비안스 등 디자인 분야 포트폴리오 웹사이트가 많잖아요. 좋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서 아,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팔로우 한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가 표지 디자인, 리서치, 레이아웃 구성, 전체적인 구성 및 분량 중 어느 면에 강점이 있는지 분류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모아놓은 것이 쌓이게 되면 이후에 필요한 항목을 벤치마킹하고 싶을 때 좀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지원하는 자동차 디자인 인력 분야별로 포트폴리오 구성법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원분들은 포트폴리오 작품 구성 시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작품의 비율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익스테리어 작품을 90% 이상 포함시키고 인테리어 작품을 10% 이하로 반영해서 인테리어 스케치도 할 줄 안다는 것만 알려주면 좋습니다. 반대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된 작품들이 90% 이상으로 줄을 이뤄야지 만약에 인테리어 작품과 익스테리어 작품들의 비율이 비슷하다면 면접위원들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망하는데도 이전에 그렸던 익스테리어 스케치가 너무 아까워서 포트폴리오에 많이 집어넣는 실수를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컬러인 트렌드 디자이너는 트렌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퀄리티 있는 사진과 색상 선택이 특히 더 중요하고요. 클레이와 디지털 모델링 디자이너는 반대로 팬시한 구성보다는 자신의 성과물을 위주로 잘 보이도록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분량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의 추세는 양보다 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방법이 종이보다는 디지털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의 임팩트 있는 구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책 수준으로 포트폴리오 북을 만들어서 분량으로 자신의 열정을 더 돋보이게 하는 전략은 주로 자동차 디자인 인턴십을 지원할 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량을 적게 하면 스케치 수준이 높다는 전제하에 신비감을 줄 수 있으나 이후에 회사 관계자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더 해서 보내보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량에 대해서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완성 후 검토의 중요성인데요. 될 수 있으면 선배나 교수 또는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많이 받아보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본인이 그 안에 매몰이 돼서 자기의 실수나 오류를 관대하게 넘어간다든지 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95%의 내용이 좋다가도 나머지 5%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회사 관계자들이 받는 감동이 감소될 수 있음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케치의 불안정한 디자인 구도, 이유 없이 특정 생물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스케치, 철자법이나 영어 문법의 오류를 반드시 잡아내세요. 그리고 취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이후에는 한 페이지당 1분 내외로 요약해서 영문 스크립트를 만들고 보지 않고도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둬야 면접 때 긴장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의 구성 순서입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순서는 Research, Idea Sketch, Development Sketch, Final Sketch, Final Model Photo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변칙적인 순서는 Final Sketch, Research, Idea and Development Sketch, Final Model Photo 등이고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내에 대여섯 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모두 전통적인 순서로만 구성이 된다면 좀 지루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전통적인 순서와 변칙적인 순서를 잘 배분해서 전체 구성이 긴장감을 잃지 않고 한 편의 잘된 영화를 보듯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디자인 포트폴리오의 한 페이지 비율은 저는 11x34인치의 비율을 즐겨 쓰는데요. 미국에서 스케치를 프린트할 때 주로 사용하는 타블로이드 사이즈인 11x17인치가 정확히 2장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3대1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 구성이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고 한 면 전체에 파이널 스케치를 드라마틱하게 넣을 때 약간 과장되면서도
안정감 있는 구도를 보여주기가 편해서입니다. 대면 면접 당일날 저는 이렇게 준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 홍보 문서, 포트폴리오를 모두 컬러 프린터에서 고급 파일에 순서대로 집어넣었고요. 상대방에게 저의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급 파일 전면에 라벨 스티커로 디자이너 조시 준현 김이라고 프린트해서 붙이고 회사 로고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고급 파일을 면접위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에 가지런히 놓아두었고요. 또한 몇 명의 면접위원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7개의 파일을 준비해 갔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분야 취업도 그러하겠지만 자동차 디자이너 취업 시장에서도 네트워크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우선 온라인에서는 링크드인이 대표적이죠. 내가 원하는 회사로 필터링해서 나와 커넥션이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 연락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 없이 생면 부지의 사람에게 연락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두 번째로는 캠퍼스 리크루트, 커리어 페어 등의 행사에서 만날 수 있는 선배 디자이너들로부터 연락처를 받는 방법인데요. 이 연락처를 가지고 평소에 친분을 쌓다가 취업을 해야 할 타이밍에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진을 통한 취업 지원의 좋은 점이 공식적인 지원보다 훨씬 신속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인이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를 회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해 줌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2학년 때부터 학교에 찾아오는 선배 디자이너들을 맞추면 빠짐없이 다가가서 연락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귀찮아서 명함을 주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정중하게 이메일이라도 부탁을 하면 대부분 주시더라고요. 저의 혼다 입사도 학교를 방문한 한 혼다 디자이너의 이메일을 받아놓은 것이 시초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 취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배 디자이너를 만나면 간단히 자기소개 및 인사 후 연락처를 부탁하고 적어도 3일 이내에 감사 이메일을 보내 상대방의 기억에 남는 것이 좋겠고요. 그 이후 이따금씩 안부 인사나 포트폴리오를 리뷰해달라는 정중한 이메일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 기반은 바로 포트폴리오 실력입니다. 친분을 통해 도움받더라도 포트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합격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너무 고위급 레벨인 디자이너와의 네트워킹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디자인 전공 3학년 때 학교를 찾아온 미국 자동차 회사 부사장급 디자이너에게 겁도 없이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이메일이 서로 오가면서 친분을 쌓다가 포트폴리오를 리뷰하려고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잘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제가 실제로 면접을 보았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5월에 College for Creative Studies의 자동차 디자인을 졸업했고요. 이후 약 3개월간 40여 개 회사를 지원해서 면접을 본 회사는 총 7군데입니다. 취업 준비란 자신의 불확실성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합격 가능성의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확실히 한 회사의 면접을 볼 때마다 경험이 쌓이고 다음 회사를 준비할 때 실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4군데 회사 면접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면접 단계까지 올랐던 회사는 일본계 회사였습니다. 첫 영어 면접 탓인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도 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면접위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부분 장황하게 답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영어 면접의 노하우가 전혀 없어서 그냥 영어로 자기소개 정도를 준비하고 포트폴리오 영어 설명도 키워드 정도만 생각하고 면접에 임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게다가 면접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당황하다가 일본 본사와 미팅은 많이 하느냐 이런 영양가 없는 질문만 했습니다. 말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에게 눈도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긴장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영어 답변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영문 스크립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가급적이면 면접을 보는 회사의 기준이나 방향성에 맞도록 맞춤형 스타일로 편집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또한 면접위원이 나에게 질문을 요구할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과 답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미국계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졸업 전시회 때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명함을 주고 가신 분께 연락을 드려 지원하게 된 회사인데요. 첫 일본계 회사의 면접을 망치고 나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 면접 당일 새벽 2시에 취침하게 되더군요. 하필 면접 위치가 집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거리 운전 때문에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이전 일본계 A사에 3명보다 훨씬 많은 6명 정도의 인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왔는데요. 가방에서 이력서를 꺼내는 과정도 좀 매끄럽지 못했고 면접위원들이 많다 보니 예상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바람에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미국 학생이 그 회사 인턴으로 와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친구도 면접위원으로 들어와서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을 마구 쏟아내더라고요.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해놔라 하나보다 했습니다. 면접은 그럭저럭 마치고 며칠 후에 HR팀에서 전화가 와서 연봉 협상을 하자더군요. 이번에는 전화를 건 여자분의 영어가 너무 빨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알았으면 최소한 나의 의견이라도 정확히 제시를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당황해서 핵심을 짚지 못한 채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개선 방안을 세워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면접을 앞두고서는 시간 관리를 잘하여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거리인 회사로 대면 면접을 하러 가야 할 경우에는 차라리 전날 미리 도착하고 숙박하여 면접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위원의 수는 미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예상 질문 문제를 더 많이 준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면접 시간에 맞추어 미리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꺼내어 놓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봉 협상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기 때문에 연봉 협상에 대한 세심한 준비도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회사는 미국계 한국 회사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탓인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들에서는 막힘없이 답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화 면접이라서 내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직접 보고 대답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번 회사는 임원 면접 단계까지 올라왔으나 아쉽게도 불합격을 하고 말았는데요. 면접 당시 예상치 못했던 것이 한국인들이 많은 구성 때문인지 한국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나이를 물어보시고는 팀장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예상 밖 질문이라 대답에 어색함이 많이 묻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에게 익스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저는 전부 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실수한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자기 회사와 다른 더 좋은 회사에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는 면접위원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며칠 뒤에 이메일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회사라도 한국인이 다수인 회사는 한국적인 질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문화적인 상황의 질문에서도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미국에 있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지원할 경우에는 한국적인 질문들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를 다 잘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보다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대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면접위원에게 큰 신뢰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합격한 혼다의 면접 경험담입니다. 일단 여러 면접 경험이 생겼으므로 좀 더 수월하게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질문으로는 혼다가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냐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크로스 투어라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더군요. 자기가 젊은 면접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스포츠카나 럭셔리카를 선택한다고요. 저는 수습을 하기 위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부보다 실내 디자인을 목표로 하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겉모습에 끌리고 싶지 않다. 실제 운전 시 운전자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내부의 기능이 매우 좋아서 그 모델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면접을 여러 차례 치러보니 이제 순간적인 애드립도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진 질문이 그러면 혼다 오디세이 미니밴의 실내 디자인적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업계에서 최초로 전기 청소기를 차 안에 빌트인 해놨는데 어느 회사보다 고객의 관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혼다의 기술력이 놀랍다고 제가 생각해도 좀 오그라드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면접에서는 스크립트의 질문의 양을 매우 많이 준비하고 철저하게 연습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답변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혼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왜냐하면 3개월의 취업 준비 기간이 거의 다 되어서 취업 실패 시에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과거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과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여 총 45문제를 각 질문에 대해 1, 2분 안에 답변할 수 있도록 각 질문별로 3, 4문장으로 간결하게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어 실력이 매우 부족했기에 교포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부탁하여 영어 표현을 수정하고 그분과 함께 실제 연습을 수차례 시행했습니다. 또한 연습 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연습하였습니다. 교포에게 지도를 받다 보니 문장의 어느 단어에 강조해야 하는지까지 표시를 해줘서 정확한 연습을 할 수가 있었고 정답을 외운 티가 나지 않도록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또한 하루 먼저 회사 근처에 도착하여 호텔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포트폴리오,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자료사진 파일을 담은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면접실에 입장했고요. 포트폴리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 홍보 문서를 고급 종이에 칼라 프린트한 뒤 고급 파일 폴더에 넣고 면접위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책상 위에 올려놓았더니 이렇게 준비한 지원자는 처음이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때도 무엇을 설명하든지 결국 혼다와 연관되도록 혼다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더니 보다 화기애애한 시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면접 이후에 결과에 대한 연락이 너무 없어서 팔로우업 이메일을 보내 상황을 확인할 때도 혼다에서 인턴을 했었던 지인에게 나의 질문을 먼저 보여주고 이것이 영어 표현이라든지 문화적인 코드에 맞는지 검증을 한 뒤에 회사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수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는 제가 만든 영어 스크립트에서 45가지 영어 면접 질문을 뽑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원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드리고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미국 취업비자의 특성인데요. 미국 내 기업에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미국 학위 소비자나 한국 학위 소지자나 상관없이 H-1B라고 해서 전문직 종사자 취업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취업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미국 업체 합격 후 미국 업체의 스폰서하에 H-1B 비자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보통 H-1B 비자의 신청 기간과 비자 패스 이후 직접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기간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합격 날짜와 실제 일의 시작 날짜와의 간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와 관련된 상세한 지식을 미리미리 잘 따져봐야 합니다. H-1B 비자 관련 사항은 상당히 복잡하고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취업 준비를 목표로 하신다면 주변 지인들의 카더라 하는 불확실한 정보보다는 미국의 현지 교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전문적인 비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자동차 디자이너의 고용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계약직 고용은 말 그대로 계약서에 계약된 기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계약 만료 전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유지합니다. 미국 자동차 디자인에 입사할 경우 신입의 경우에는 처음 경력 2, 3년간은 보통 계약직으로 입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력 전문회사, 컨트랙 하우스의 관리하에 주로 시간당 급여를 받으며 합격한 미국 업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약 2,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경우 회사 상부의 승인하에 정규직 풀타임을 제안해주며 정규직 변환 시 소속과 관리도 컨트랙 하우스에서 해당 자동차 회사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계약 기간이 없어서 계약직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고 회사 내 중요 보안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드디어 회사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학교를 간 마치고 입사한 신입 디자이너들은 업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계약직 시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상은 정말 넓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바가 있다면 신체적인 나이라든지 여러 장애물들을 노력에 따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화면에 이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과 커리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